저희가 얘기하는 건 영양 분야입니다. 약물이나 약이 아니죠. 의사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에서 공부할 때 영양에 대한 수업은 보통 1시간 정도 받습니다. 거기서 배우는 건 균형 잡힌 식사에 과일, 채소, 곡류,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 지방산 등을 잘 섭취해야 한다는 정도죠. 그리고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받는 의학 교육이나 수련 과정은 거의가 다 전부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조직들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영양입니다. 이쪽에 기능을 하고 영양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양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수백 년 전에 로얄 네이비라고 불리던 영국 해군들은 괴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괴혈병은 한 번 걸리게 되면 대부분 육전에 죽을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주변에 암 진단받고 나서 육전에 죽은 사람 보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죠? 대부분의 암은 보통 6주보다는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주 만에 사람을 죽게 만드는 병이 있다면 엄청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병으로 불려왔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라임을 빨아먹은 한 선원이 다른 선원들처럼 괴혈병에 걸리지 않는 걸 보고 다른 선원들도 라임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해군을 그래서 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후부터는 괴혈병이 없어지기 시작했죠. 한때는 6주 만에 목숨을 앗아갔던 무시무시한 질병이었는데 이제는 비타민C 결핍증 정도로 가볍게 불립니다. 이젠 그 중요성이나 같이 공포가 없어졌습니다. 비타민만 보충해주면 되니까요. 자, 여러분, 만약 6주 동안 비타민C를 안 먹어서 괴혈병에 걸렸는데 그 후로 6주를 더 못 먹게 되면 괴혈병으로 죽겠지만 만약 11주하고 3일 정도 지난 후에 비타민C를 먹으면 산다는 거죠. 그렇다고 비타민C가 괴혈병을 고칩니까? 아니죠. 영양 보충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섭취해야 할 필수 식품이죠. 그러니까 제가 영양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발견된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은 비타민C보다 더 강력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950년대 초에 미국 정부는 방사능 노출로 인한 화상의 치료법을 찾는 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 공격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뉴멕시코 로스알라모스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알로에 베라 겔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로에 베라 식물에서 겔을 채취해 방사능 화상 부위에 바르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었죠. 원래 방사능 화상은 없어지지 않고 흉터가 그대로 남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쪽같이 없어지니까 큰 기대를 갖고 잘 보존해서 핵 공격을 받게 되면 쓰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일단 식물에서 채취하고 나면 효과가 오래가지 않게 되자 그 후론 관심을 못 끌며 선반에 방치됐습니다. 그때는 알로에 베라에 대한 반응이 서로 엇갈렸던 시기였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제약회사에서 약품 연구를 해오던 한 연구원이 있었는데요. 그는 알로에 베라의 약효 성분을 연구하는 과제를 맡았던 빌 박사였습니다. 빌 박사는 알로에 베라를 조사해서 어떤 성분이 치유력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러 연구 끝에 빌 박사는 드디어 만노즈라고 불리는 걸 발견해냈습니다. 만노즈는 탄수화물 종류의 하나인데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죠. 탄수화물은 당분이라고 할 수 있죠. 탄수화물은 당분입니다. 요즘 저탄수화물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런 탄수화물과는 다른 종류니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뇨병과 당분 얘기도 하지만 이건 다른 종류의 당분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엔 200여 가지의 탄수화물, 즉 당분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만노즈도 그 중에 일부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살찐다면서 들을 생각조차 안 하는데요. 자,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탄수화물이죠. 당분이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난 당뇨라서 절대 못 먹어. 아니요, 이건 다른 종류의 당분이란 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또 당류라고도 불려지는데요. 그건 의학 용어로 주로 쓰이죠. 다 같은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새로운 용어는 그리스어로 달달한 뜻인 글리코 영양소, 즉 당 영양소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빌 박사가 발견한 만노즈도 역시 알로에 베라에서 채취한 뒤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없어졌죠. 그래서 분자 구조 안정화를 연구해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 후론 채취해서 선반에 두고 다음 주나 다음 달 아니면 다음 해에 써도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 박사는 그것을 무엇인가를 치료하는 약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다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발견을 한 다음엔 시험을 거치는 단계가 필요했죠. 그래서 오랜 기간 임상시험을 해온 달라스 워스 메디컬 센터의 임상의학 전문가인 레지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레지 박사는 그 분야의 권위자였죠. 빌 박사는 레지 박사님, 이런 분자를 발견했는데 시험을 좀 해주세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 뭡니까? 하는 레지 박사의 말에 만노즈란 탄수화물입니다 라고 했죠. 레지 박사는 쓸데없이 웬 탄수화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건 패러다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패러다임은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지방산은 필수 영양소지만 탄수화물은 단순한 에너지일 뿐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겁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일 뿐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건 패러다임을 벗어난 것이었기에 거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이 이 만노즈를 마시는 주스 형태로 먹은 뒤에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편지를 보여주며 설득한 결과 좋아요, 한번 해보죠 라는 승낙을 얻은 뒤 에이즈 환자들에게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90일간 에이즈 환자들에게 임상시험을 했는데 90일이 지나자 71%의 환자들이 월터 리드 점수치가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골프처럼 낮은 숫자가 더 좋은 점수를 나타내는 거였는데 5점 몇 %에서 1점 몇 %대로 낮아진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죠.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이 갖고 있던 여러 합병 증세들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지 박사와 빌 박사는 에이즈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가했습니다. 이때가 8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전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전 여기 조그만 마을에 살았는데 옆에 한 마을이 있었고 사이에도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에이즈 환자가 살았습니다. 80년대만 해도 에이즈는 끔찍한 병이었기 때문에 다들 무서워했죠. 그래서 전 학교에 갈 때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다른 풍경을 보려고 이렇게 돌아왔죠. 에이즈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아십니까? 그 두 박사님은 심포지엄에 참가해서 전문가들 앞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만노즈가 탄수화물이란 이유로 비웃음만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이죠.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만 봤기 때문에 무시당했던 겁니다. 운동선수들은요, 힘을 내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예전에 경마를 할 때 경기 전엔 항상 탄수화물을 더 먹여서 힘을 내게 했습니다. 그게 탄수화물이 하는 일이죠. 하지만 다른 기능을 하는 탄수화물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두 박사님은 무대에서 비웃음을 당하고도 이에 굴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결과를 입증해내기 위해서 확증 연구에 돌입했죠. 그래서 다른 에이즈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또 90일을 임상에 들어간 뒤 69%가 넘는 향상치를 확증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론 예상 임상시험으로 불리는 연구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환자의 바이러스 수치와 다른 자료들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악화됐는지를 살펴본 후에 새로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결과를 예상하는 시험입니다. 이런 방식의 예상 임상 시험을 거친 결과 92.5%나 되는 정확도를 확보해냈습니다. 26명의 에이즈 환자들 중에서 16명은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다 죽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부 죽은 게 아니고 7명은 죽고 3명은 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예상이 빗나갈 거라면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빗나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약회사 연구원이나 박사님들과 얘기해보니까 이런 수치는 제약회사 임상시험에선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더군요. 정말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그래서 빌과 레지 박사는 이걸 약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여러 절차와 시험을 거쳐서 FDA로 갔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FDA에서 승인을 거쳐야 하니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FDA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심사합니다. 첫 번째는 독성 검사 테스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를 봅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용 쥐가 절반 정도 죽을 때까지 양을 계속 늘리면서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LD50이라고 불리는 치사량 수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죽을 때까지 양을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LD50 수치보다 낮춰서 복용량을 정해 사람들이 죽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없도록 하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약회사에서 책임감을 갖고 연구하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마운 거죠. 이런 과정을 안 거친 약을 먹는다면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필요한 조건은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약을 먹은 뒤에 다른 약을 또 먹었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 알아야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한텐 다행한 일이죠. 세 번째 조건은 약 라벨에 뭐라고 표기하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약이 한 가지 증상을 치료하는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수많은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감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파란색 약을 먹고 시력을 잃기 시작했다면 이런 이 특정 약에 문제가 있군 하고 파악한 뒤에 소비자한테 알려줘야 하니까요. FDA에서 레지와 빌 박사한테 치사량을 물었을 때 치사량 시험을 했지만 아무것도 죽지 않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인 P450 수치는요? 하고 묻자 시험했지만 상호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며 부작용은커녕 오히려 약 효과를 더 좋게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라벨엔 무슨 약으로 표기해야 됩니까? 어떤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라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대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이즈의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면역 체계가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감염에 노출되게 되니까요. 다른 모든 질병들, 그러니까 암, 종양, 크론시병, 섬유근통 등 다양한 합병 증상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환자들이 알로에, 즉 만노주를 먹게 되니까 그들의 다양한 합병 증상들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에이즈만 사라진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암 종양도 없어지기 시작했고 당뇨도 사라지기 시작했고 섬유근통 그리고 다른 암 등 모든 합병증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FDA에서 라벨에 무슨 약이라고 표시해야 되죠? 라는 질문에 레지 박사님은 그러니까 에이즈, 암, 당뇨, 심장병, 섬유근통 이것저것 FDA 심사관은 손을 들고 그만하라고 외쳤고 이건 약으로 승인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약은 독성이 있고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하며 한 가지 증상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건 약이 아니에요. 뛰어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약으로 시판할 수는 없습니다. 약이 아닐 경우 그것의 효과에 대해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치료하거나 고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제가 사막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물도 다 떨어지게 된다면 저의 몸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물을 마시면 탈수증이 치료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전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그 물이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거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약으로 승인을 받아야만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지만 또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레지와 빌 박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건강 보조식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독성이 없는 식품이기 때문에 약처럼 약효를 주장하지 못한 채 팔리게 된 거죠. 하지만 7년 내내 판매에서도 연간 매출액이 2천만 원 이상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지 박사가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던 레이란 이름의 남자를 교회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다가 정확히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약해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아마 이런 대화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레지 박사님, 그러니까 문제는 이 제품이 필수품으로 인식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분의 필요에 대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분이 어떤 기능을 하고 왜 필요한지 교육을 시켜야 돼요. 누군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매장에 갖다 놓고 사람들이 왜 사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팔리겠습니까?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그런 교육을 담당할 만한 사람들을 가르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첫 해만 90억 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이 판매됐고 초창기에 몇백억을 기록하더니 현재까지 이 제품으로 1조 원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점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효과가 없는데도 계속 40분 계십니까? 물론 아니겠죠. 그런 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연도를 말씀드리죠. 대부분의 사건들이 비슷한 시기에 생겼고 지구의 반대편에서도 또한 미국 내에서도 과학자들과 의사들에 의해서 여러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모여서 증거의 본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발견된 이론들이 한데 어우러져 증거의 본체를 이뤘는데 1994년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DSHEA 조항이란 새로운 법이 통과됐습니다. 식이보조 보건교육에 관한 법률로 과학적으로 인증된 것에 한해 자연식품의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빌과 레지 박사와 메나테크 회사가 제품을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그때까지도 무엇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먹는 사람들의 건강이 나아졌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1996년에 흥미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퍼의 생화학이란 의과 대학교 교과서가 있었는데 그때 새롭게 개정된 교과서의 56장에 아주 특별한 내용이 실리게 됐습니다. 페이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게 바로 그 복사본입니다. R.K. 머레이 박사가 이 책을 집필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세포 표면은 이런 단백질로 이루어진 서로 다른 줄기들이 뻗어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필수 아미노산 얘기는 들어보셨죠? 우리의 몸은 이런 아미노산을 흡수해서 여러 가지 조합과 연결 과정을 통해 다른 여러 가지의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단백질의 각 끝에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구조물들이 가지처럼 뻗은 채 붙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나무의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레이 박사가 이 8가지로 이루어진 특별한 탄수화물들이 세포 표면을 구성하고 있다고 교과서에서 밝힌 것이죠. 그 8가지 중 하나가 빌 박사가 예로부터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알로에 베라에서 발견해낸 만노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 박사가 생각하길 만약 사람들이 그 탄수화물들 중 하나를 섭취해서 이런 정도의 결과를 얻었다면 8가지 탄수화물을 다 먹었을 땐 어떤 일이 생길까 하고 연구하기 시작해 1996년에 8가지 탄수화물 모두를 찾아서 그 새로운 조합물로 같은 해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상시험에 들어가서 연구를 시작한 거죠. 한 가지가 아닌 8가지의 조합물을 섭취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전보다 증상이 심했던 사람들까지 훨씬 더 빨리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아직도 자세한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먹으니까 더 좋아졌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999년에 이 과학과 연관된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4차례나 언뜻 다른 것 같지만 세포와 관련된 주제로 노벨상을 잇따라 타게 된 것입니다. 모두 우리 몸의 세포가 이 8가지 탄수화물을 사용해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우리 몸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포가 다른 세포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손을 베었을 때 우리 몸은 여기에 상처가 났다. 출혈을 정지시켜야 돼. 아이고, 응고제가 필요해. 출혈을 막는 응고물질이 필요하다고. 아이고, 딱지도 만들어야 돼. 면역 세포들도 출동시켜서 박테리아와 싸우고 감염되는 것도 막아야지. 이 모든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입니다. 의사소통이죠. 과학은 오랫동안 그 의사소통은 전부 단백질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단백질만이 아닌 단백질에 붙어있는 탄수화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탄수화물은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아시죠? 여러 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탄수화물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여러 모양을 갖고 있고 그 연결 방법에 따라 세포들이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시죠? 자, 예를 들어보죠.
제가 만약 여기에 이런 4가지 기호들을 그려놓은 다음에 여러분께 이 4가지 기호들이 뭘 나타내는 건지 물어본다면 답이 나오기까진 아마 하루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죠. 이 4가지 기호들은 알파벳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입니다. 이 4가지를 이용하면 알파벳의 모든 글자 하나하나를 다 만들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단어, 문장, 제약회사 광고문, 그리고 그 광고문에 줄줄 따라붙는 주의 경고사항 5장 정도는 무난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의사소통이죠. 만약 제가 여러분과 의사소통하고 싶을 땐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여기에 써도 여러분과 저는 문제없이 완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진다면 우린 말이 안 통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빠진 하나가 다시 채워질 때까지는요. 제가 빠졌던 기호 하나를 채워 넣으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제 말을 이해하게 되죠. 이건 정말 끝내주는 겁니다. 이 끝내준다는 말의 뜻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대학 시절 끝내준다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뭐든지 끝내준다였죠. 저녁은 끝내줬어. 영화는 끝내줬지. 어제 데이트는 와 끝내줬다. 전봇대 붙잡고 키스라도 했냐? 그럼 어땠어? 끝내줬어. 모든 게 끝내준다로 통했죠.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랜드 캐년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랜드 캐년의 협곡 끝에 서봤더니 그 장대한 규모에 너무 놀라서 그만. 또 그 넓이는 얼마나 넓던지, 또 그 깊이는 얼마나 깊던지 제 입이 저절로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하고요. 그때 비로소 끝내준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그랜드 캐년의 끝내준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신 것처럼 실감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저희 현대 식단은 8가지 탄수화물을 더 이상 예전처럼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대신 2가지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6가지가 부족한 거죠. 8 빼기 2는 6 맞죠? 6가지의 탄수화물이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의 세포는 결핍된 상태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선 8가지를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는데 6가지가 부족하다는데도 그때까지 전 건강했거든요. 거기부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공부를 해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우리 몸이 부족한 탄수화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였죠. 그렇지만 이 탄수화물은 우리가 아는 당분처럼 체내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로 불리지 않는 당분과는 다른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필수 영양소를 다 합성해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사냥하고 돌아다니면서 자연에 있는 과일과 채소들을 따먹으며 탄수화물을 공급받았었는데 특정 기간 동안 특정 탄수화물을 못 먹게 될 때는 다른 걸 통해서 그 탄수화물을 공급받을 때까지 스스로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게 변했습니다. 현재는 2가지를 뺀 6가지는 거의 못 먹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들을 합성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결핍되고 있는 거죠.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전까지는요. 그 결핍이 채워지면 우리 몸은 다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내주는 거죠. 이 탄수화물들은 필수 영양분으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먹어주지 않으면 몸에서 힘들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